今年2月、国連は北朝鮮における人権侵害を糾弾する報告書を発表。これに対し北朝鮮は、自国の人権状況が世界一優れていると発表しました。北朝鮮ではどのような人権侵害が行わ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日本の刑務所にあたる教科書では、凄惨な人権弾圧や拷問が日常的に行われているといいます。ゴン・ヒョジンさんは、知らずにスパイの逃亡に加担した罪で、教科所に7年間収容されていました。そんなクオンさんに、教科書での想像を絶する体験について話を聞きました。이런 고문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근무 시간에 2시간을 채우기 위한 오락겸 이렇게 이런 데서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 일단 지면은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정말 이런 자의 취급을 받는 거죠. 네, 그래 이런 모습들은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기 작업 과제를 다 수행 못했을 때 이런 그 나무를 끌던 사람은 나무를 메어주고 그 블록이나 이렇게 벽돌을 나르던 사람은 벽돌을 지고 이렇게 그런 고문을 받고 이런 거는 개호들이 들어와서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비위에 거스르고 말 잘 안 들으면은 철창에다 머리 대고 이렇게 경사로 서 있으면 이거는 30분만 서 있으면 아예 쓰러질 정도로 힘이 나가고 하거든요. 이마에 자리가 나고 철창 자리가 나고 이렇게 아주 좀 받기가 어려운 고문이죠. 고문이라는 게 안 당하자면은 실토로 빨리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이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제일 적거든요. 데려가면은 여하튼 예심원들은 자기 성과를 내야 되니까 무조건 강제적인 방법으로 고문해서 그래서 그 재가를 인정받고. 교화소 내에서 선생님이 지령을 하셨죠? 그렇죠. 수용자들 치고는 두 번째 직이죠. 소장이 보다가 이 제품이 잘못됐다. 이거 왜 이렇게 시키냐 하면 저는 요만한 손도끼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 그 손도끼를 그 소장 보는 앞에서 그 상을 째서 박살내야 됩니다. 다시 하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째기고 그리고 이걸 담당해서 만들던 사람을 나오라 그럽니다. 그럼 오죠. 그러면 소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안 합니다. 저를 보거든요. 그럼 저는 할 수 없이 몽둥이를 쥐고 야를 패야 됩니다. 소장 보는 앞에서. 그러면 소장이 말없이 갑니다. 근데 이걸 안 패는 경우는 저한테 소장이 야를 독방에 넣어라 그러죠. 교도소 자체가 굶주림이 있다 나니까 사람들이 땅에 풀 뜯어먹고 뭐 생쥐를 잡아먹고 여하튼 살아있는 건 거의 먹으려고 하거든요. 입에 다 들어가거든요. 배고프니까. 일하다가 앉으면 그저 이렇게 집 생각하고 먹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먹는 데만 연연하고 이러다 나니까 이렇게 해서 허약당해서 죽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그저 평균 교화소 전역에서 하루에 죽는 인원들이 적으면 2~3명, 또 많으면 4명 내지 5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시체를 이렇게 사체실에다 보관하죠. 사체실에다 보관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2~3일만 있으면 부패가 돼서 이게 쥐들이 와서 눈 다 파먹고 이렇게 모아서 내갈 때는 정말 보기가 어려울 형체가 그런 정도죠. 그리고 저런 그런 시체들을 다 모으면은 그런 시체들을 리어커에다 싣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날에 올라가서는 불망산이라고 있거든요. 이름 지어는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냥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시체를 놓고 불태워 버립니다. 불을 질러놓고는 다 타는 거 보지 않고 그냥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보고 빗자루 쓸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묻고 내려왔는데 수용자들이 와서 걔는 죽지는 않았댔다. 그때 당시 숨은 쉬었다. 그런데 들고 나가기 때문에 가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가다 그냥 묻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댔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묻어놓고 이런 선생들이 거기다 오줌 싸놓고 내려와요. 이럴 때도 그 수용자들이 옆에서 보면은 야 정말 사람 치고 못당하지 죽어도. 그런데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인간이 최고 목적이 살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살기 위한 경쟁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자면은 선생들한테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선생들한테 임무를 받으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이짝 수용자에게 가하지 못하면 자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당하죠. 근데 그것도 선생들이 눈을 피해가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애들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하는 그런 편향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돌아앉아서 마음속 가책을 많이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온 사람들은 또 그걸 이해를 합니다. 또 당하는 사람들이 내부터라도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도 차이죠. 그래서 남의 걸 심약한 사람 거 빼앗아 먹고 선생님들한테 아첨해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 안에서 이런 양육강식이요. 이렇게 남보다 한 수를 더 먹겠다. 한 숟갈이라도. 이렇게 하고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죠. 이 머리 상태가. 앞으로 그 북한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사람들 자체가 이 자유세계에 대한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그 현상을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이걸 무조건 알지 못하게 차단하고,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는 그것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하나밖에 없는 세습체제라는 거, 주민한테 주권이 없다는 거,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아, 내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구나, 인간으로서. 다른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경우는 사람들이 반감심이 나오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아, 내가 속아 살았구나. 이런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통일된 다음에 저는 북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보고 느낀 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느낀 거, 그 이해관계를 북한 국민들하고 자본주의 사회하고 이해관계를 도모하는데 빨리 제가 그걸 좀 하는데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저는 고향에 가서 꼭 그 고향 사람들에게 니들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싶고, 거기 고향에 또 꼭 한번 통일된다면 자유스러운 몸이 됐을 때 가보고 싶습니다.